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글을 써보는 게 처음이라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 망설이다 이렇게 일단 써보자 하는 마음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죠? 저는 30대 중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 아직은 어리다고 우기고 있는 전업주부예요. 아, 아이는 올해 5살이 되었고요. 저는 아직은 어린 제 아들에게 꼭 입버릇처럼 가르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겸손의 미덕입니다. 겨우 5살인 아이에게 겸손을 가르친다고 하시겠지만 사실 이건 저희 친정아버지께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던 부분이기도 해요. 자랑같이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제 친정집은 사실 꽤 잘 살아요. 가업을 물려받은 아버지가 2대째 운영 중이신 기업이 순항 중이거든요.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어려운 건 모르고 자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일명 금수저였죠. 원하는 것은 힘들이지 않게 얻고 그것이 당연한 삶을 살고 앞으로도 살게 될 외동딸이 걱정되신 아버지는 제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진아, 사람은 늘 겸손해야 한다.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그걸 이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말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한 나이부터는 예진아, 네가 가진 것은 권력이 아니야. 사람들보다 더 가졌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에게 더 베풀라는 뜻이야. 절대로 그걸로 으스대고 사람들에게 무기처럼 휘둘러선 안 된다. 그럼 그때부터 내가 가진 부가 폭력이 되는 거야. 일명 갑질이라고 하는 그 비뚤어진 행태를 친정아버지는 극도로 지향하시는 분이셨어요. 아무래도 상류층 인사들과 잦은 만남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자신이 하게 될까 경계하게 되신 탓도 있겠죠. 저도 그런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 친정아버지를 무척 존경합니다. 물론 경영자로서의 능력도 있을 테고 자상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모습도 그러하지만 그래도 가장 존경하는 부분은 역시 이런 아버지의 인성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확고한 신념은 회사 경영에도 그대로 이어졌고 많은 직원의 신망을 받으시는 대표가 되셨죠. 그리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무럭무럭 자라난 저는 28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보잘것없는 집안에 평범한 지방 4년제 대학을 나왔어요. 사실 달가울 리 없는 남편의 스펙에도 아버지는 무척 반겨주셨습니다. 사람 됨됨이만 된다면 어떤 조건도 필요 없으시다면서요. 그리고 회사 경영엔 관심이 없는 저 대신 회사를 맡아줄 수 있겠냐고까지 권해주셨어요. 남편은 부담스러움에 싫다고 한석호 마다했지만 아버지는 그럼 한번 일이라도 해보자며 남편을 회사로 입사시키셨어요. 절대 아버지의 사위인 걸 티내지 말고 겸손하게 일을 배워보라는 말을 덧붙이시면서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회사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데 아무래도 내 직책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 자네가 암행어사처럼 가서 한번 지켜봐. 자네 직원들 사이에 이권 다툼은 없는지, 혹시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은 없는지. 그렇게 홍보팀 말단 사원으로 입사한 남편은 성실하고 근면한 성격답게 열심히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회사 분위기는 어때? 좋아. 나쁘지 않아. 그런데 살짝 인사부장님 눈치를 보는 것도 같고, 인사부장이라면 아무래도 회사 내에선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긴 했죠. 직원의 인사권을 모두 총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긴 했지만 친정아버지가 바라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인사부장님이 눈치를 본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빠 그런 거 엄청 싫어하시는데? 제가 의아해서 묻자. 에이, 근데 뭐 그냥 알아서들 눈치 보는 거지. 그분이 그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딱히 아버님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여. 아직까진 보기엔 권력을 남용하거나 이권 다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라며 말끝을 흐리더군요. 그리고 제 눈치를 슬쩍 살피고는 한다는 말이 근데
오늘 인사부장님이 자기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라고. 내 번호를? 그 사람이 내 번호를 왜? 정말 당혹스럽게 그지없었어요. 인사부장이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 와이프의 번호를 물어본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 혹시 내가 대표의 딸인 걸 눈치챘나 괜히 찝찝한 기분도 들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한 말은 저를 더 당황하게 했습니다. 부장님 말로는 와이프들끼리 커뮤니티가 있더라? 그 커뮤니티를 자기 와이프가 맡고 있다면서 자기 번호도 달라던데? 와이프들끼리? 회사 직원들 와이프들끼리의 모임이 있는 건가?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내분들이 모여서 봉사활동도 하고 좋은 일도 도모하면서 잘 지내는. 뭐 그런 취지의 모임인가 보다 지레 짐작하며 다시 물었죠. 그래서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주기 좀 뭐해서 가르쳐는 드렸는데 좀 찝찝하네. 미안해 여보, 허락도 없이.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 성격에 그런 곳에 나가서 기죽을 사람도 아니고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 거 있으면 빠지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고 넘겼어요. 전화번호를 줬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뇌리에서 그 일을 잊고 지냈죠. 그런데 한 열흘쯤 후였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장혜진 씨?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나 인사부장 박윤수 와이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음성이 싸했습니다. 뭐랄까, 일단 처음부터 반말이었고요. 말투가 아주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듯한 투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은 전화였는데 아주 짧은 몇 마디에서도 오만함이 느껴지는 음성이 기분이 확 상하더군요. 저는 무척 불쾌했지만 티를 내지 않고 넉살 좋게 인사를 건넸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모임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대충 이야기 들었구나. 이번 주 금요일 3시에 금호동에서 모임이 있는데 참석 가능하지? 이건 말투만으로도 참석 안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협박이 묻어나더군요. 처음엔 참석하지 말까 생각했지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차피 잘 되었다. 대체 어떤 모임이길래 이렇게 며칠 전에 통보하던 말에도 사람들이 나가는지 친정아버지가 말씀하신 사내 이상한 분위기가 혹시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야겠더라고요. 저는 냅다 반색을 표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가야죠.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공손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금요일이 되었죠. 저는 가진 것 중 가장 저가의 옷을 골라 입었어요. 일부러 가방도 메이크업는 보세로 들었고요. 최대한 액세서리도 착용하지 않고 검소한 행색으로 외출했습니다. 약속한 커피숍에 도착한 건 5분 전이었어요. 그런데 딱 봐도 그 모임이겠구나 싶은 자리가 있더군요. 기다란 테이블에 이미 와서 둘러앉은 여자분들이 좋기 10분은 넘었습니다. 여기가 한용물산... 이라고 묻자 맞아요, 앉아요. 하며 대답하더군요. 저는 테이블 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몸을 앉혔습니다. 제가 들어오고 나서도 여자분들이 들어왔어요. 대충 보기에도 15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어요. 자리가 모자라 옆에서 의자를 당겨오고 비집고 들어와 앉아야 할 만큼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기다란 원형 테이블 정중앙, 한마디로 상석은 텅 비어 있더군요. 아무도 감히 앉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약속한 시각에서 정확히 15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떤 중년의 여자가 커피숍으로 걸어 들어오는데 저는 한눈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바로 인사부장 박윤수의 처였습니다. 아직 춥지 않은 11월인데 값비싼 모피코트를 걸치고 한눈에도 고가인 가방을 들고 기세 등등하게 들어와 당연하다는 듯 상석에 앉더군요. 기업의 부장 월급으로 가당치 않은 금액들을 몸에 두른 여자를 휘둥그레진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인사부장 부인이 웃으며 그러더군요. 아이고, 앉아. 편히들 앉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엉거주춤 서 있는 여자들을 흡족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리 말하더군요. 저는 무슨 여왕님이라도 행차하는 줄 알았지 뭐예요?
저도 못 모르고 남들 따라 일으킨 몸을 다시 앉혔습니다. 어머 사모님, 오늘은 일주일 전보다 더 젊어지셨다. 세상에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요. 어쩜 볼 때마다 얼어지셔. 기다렸다는 듯 아부가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대체 인사부장이 뭐라고 저렇게까지. 저는 이 기이한 상황이 정말이지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황당해서 멍하니 앉아있는데 인사부장의 와이프의 눈길이 제게로 향하더군요. 아, 이번에 새로 입사한 윤정고 사원 와이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모두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신입사원이면 완전 까마득하네. 언제 숙대서 언제 대리달아? 그러게, 아우, 고생 많겠다. 여기저기서 오지랖퍼들의 오지랖이 쏟아지더군요. 저는 듣기 싫어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죠. 그런데 픽 입술 끝을 당겨 웃음을 내보낸 인사부장의 처가 저를 향해 말하더군요. 그래서 여기서 대리 빨리 못한 사람 있어? 그래, 자기 남편이 이름이 윤정구라고? 네, 맞습니다. 앞으로 모임 참석 잘하고 내 말 잘 듣고 그럼 금방 승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지? 네? 저는 정말로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어요. 아니, 이 모임이 뭐라고 참석을 잘하고 저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남편이 빨리 승진한다는 말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임 그런 모임이야. 우리 인사부장님이 한동물산 평사원 승진 업무는 다 맡고 계시잖아? 그런 김에 우리끼리 잘 지내고 잘 단합해서 잘 지내보자. 뭐 이런 거지. 부장 와이프의 오른팔인 것 같은 여자가 친절히 설명까지 해주더군요. 갑자기 우라가 치솟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경계하시면서 사시던 바로 그 갑질이 우리 아버지의 회사 내에서 그것도 와이프들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더군요. 저는 어금니를 꾹 깨물고 화를 참았어요.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임에 나오길 잘했다고요. 제가 이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면 회사 밖에서 이런 일들로 매관매직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남편이 아니라 제가 암행어사가 되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억지 웃음을 빙긋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 인사가 끝이 나자 오른팔 여자가 곧장 대화 주제를 옮겼습니다. 아, 오늘 모인 이유는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사부장님 댁도 김장 날짜가 잡혔어요. 와, 김장철!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치더군요. 그러자 다들 눈치를 보며 그 박수에 동참했어요. 저 순간 제가 북한에 있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 김장 날짜 잡힌 게 박수 받을 일이냐고요. 그런데 그 오른팔 여자가 한다는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바로 다음 주 수요일이 김장날인데 그날 못 오시는 분들 계신가? 한마디로 인사부장 김장 도우러 와라. 이거잖아요. 무슨 개인적인 김장에 와이프들을 불러서 부려먹는지. 정말 기이한 이 모임에 저는 점점 더 흥미가 생기더군요. 그때 눈치를 보던 어떤 여자분이 슬그머니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는 그날 친정어머니 기일이라서... 그러자 인사부장 와이프의 눈이 확 찢어지더군요. 그래서 못 온다고? 쏘아붙이는 말투까지 어찌나 표독스럽던지 척추를 타고 소름이 오소소 돋아날 지경이었어요. 그러자 그 여자분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대답하더군요. 아니요, 가야죠. 새벽에 낙공당 들리면 되니까 시간 맞춰 간다고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오른팔 여자가 상황을 정리하더군요. 그럼 못 오는 사람 없는 걸로 알게요. 그날 그래도 집 방문인데 빈손으로 쫄래쫄래 오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고.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경악했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죠? 김장 도우러 가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 뇌물까지 가져다 바치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하루 이틀 일은 아닌 것 같고 오랜 시간 버젓이 행해지던 상황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싸해진 분위기를 느낀 건지 인사부장 와이프가 손사래를 치며 말하더군요. 아유,
빈손으로 좀 오면 어때? 저번에 김 차장 부인처럼 두루마리 휴지 사오는 것보다 나아. 그게 아주 짐이야, 짐. 그때 제 곁에 다소곳이 앉아 계시던 여성분의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누가 김 차장님 부인인지 딱 알겠더군요. 김 차장님 와이프는 무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시고 몇몇 사람은 인사부장 와이프와 함께 신나게 깔깔깔 웃어대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기이하고 화가 나던지 저는 정말 우라가 치미는 것을 겨우겨우 삼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죠. 인사부장, 그 사람 어때? 글쎄, 딱히 어떻다 저떻다 할 건 없는데 와이프한테 꼼짝 못하고 산다는 소문은 들었어. 그 집 와이프 오늘 만났지? 어땠어? 딱 그렇게 생겼어. 아주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자기야, 자기는 회사에서 곤란하지 않은 선에서 인사 이동이나 승진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봐줘. 어? 그래 알았어. 나도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좀 캐보려고. 저희 부부는 정말 암행어사라도 된 것처럼 조용하게 움직이기로 약속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집 청소를 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누군가 싶어 액정을 확인했는데 인사부장 와이프더군요. 어제 만나서 얼굴까지 내비쳤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죠. 예진 씨, 어젠 잘 들어갔지? 네, 잘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모임이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둘만 대화를 못한 것 같아서. 대화? 우리 둘이 할 대화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또 궁금함과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그럼. 이번에 새로 입사한 신입이고 어제 보니까 말귀도 잘 알아듣고 똘똘한 것 같아서 따로 만나서 긴밀한 대화 좀 하려고. 네. 건방지고 오만한 말미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이 자기 남편의 부하 직원이라 한들 제가 그녀가 부리는 부하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판 한번 얼굴 본 사이에 아랫사람 부리는 듯한 말투로 말귀도 잘 알아듣고 똘똘하다니요. 이런 무례한 언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집 주소를 보니까 우리 집이랑 멀지가 않네? 시간 되면 오늘 내가 그쪽 지나는 길이긴 한데. 화가 났지만 아버지가 당부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대답했죠. 그럼 제가 이 주변으로 나갈게요. 언제쯤 오세요?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집으로 갈게. 지금 괜찮지? 한 1시간쯤 후? 집으로? 집으로 온다는 말이 뭔가 상당히 싸하더군요. 하지만 뭐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상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뭘 파보든 알아보든 할 테니까요. 그러라고 하고 저는 남은 집 청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시간 후 띵동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하니 또 멋들어지게 차려입은 인사부장 와이프가 서 있더군요. 오셨어요? 하며 문을 열었죠. 잠시 후 인사부장 와이프가 탄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제가 현관문을 열어주었죠. 어머, 예진 씨, 반가워? 콧소리가 가득한 인사를 하며 집으로 들어서더군요.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 이거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샀어. 라며 롤케이크 한 상자를 건네더군요. 바로 밑에 제과점에서 40% 세일해서 파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케이크였죠. 저는 어거지로 웃으며 케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 이런 걸 다 감사히 잘 먹을게요. 저는 거실 소파로 인사부장 와이프를 안내하고 곧장 차와 다과를 준비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집을 정말 샅샅이 눈으로 훑고 계시더군요. 소파며 가전이며 거실에서 눈에 보이는 건 모두 다 하나하나 살피면서 제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이 아파트 가격 엄청 올랐을 텐데 전세? 월세? 니까짓게 샀을 리는 만무하고
라는 무시가 깔려있는 말투였어요. 아, 이거 자택이에요. 뭐? 이걸 사서 들어왔다고? 아유, 원금의 이자에 보통이 아닐 텐데? 사실 이 집은 저희 아버지가 사주신 집이었어요. 물론 혼수도 최고로 다 맞춰주셨고요. 이유는 평생 살고 쓸 것들인데 한 번엔 좋은 거 사서 오래 써라. 였고요. 아, 생애 첫 주택 대출이라 그래도 좀 싸요. 라며 스리슬쩍 넘겼죠. 이 소파도 이태리 제품 아니야? 이거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소파를 좋아해서요. 그러자 번뜩 인사부장 와이프의 눈동자가 빛나더군요. 신혼집은 오랜만이네. 나 집 구경 좀 해도 되지? 무슨 영문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네, 그러세요. 라며 인사부장 와이프에게 집을 안내했죠. 어머나 세상에, 방이 4개네. 네, 하나는 아이방 주고 하나는 서재로 쓰고 있고 하나는 드레스룸에 하나는 안방이에요. 드레스룸이 이쪽인가? 하며 드레스룸 문을 밀고 들어가더군요. 옷장은 그야말로 화려했죠. 사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명품백을 좀 좋아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 가방을 본 인사부장 와이프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이거 한정판 아니야? 아, 그거 저 유럽 갔을 때 운 좋게 샀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 존재가 들키는 건 아닌가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세상에, 이거 너무 예쁘다. 하더니 갑자기 1,000만 원이 넘는 백을 묻지도 않고 꺼내더군요. 그러더니 자기가 어깨에 막 매보는 거예요. 이거 중고로도 못 구하는 거 맞지? 아, 네, 맞아요. 안절부절 못하며 대답하자 인사부장 와이프의 얼굴이 활짝 피면서 얼굴 만면에 온화한 미소가 피어오르더군요. 나 윤정구 사원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원래 대리 승진 한 2년 걸리는 거 알지? 하반기에 승진 가능성 있겠어. 하며 앙큼하게 콧등을 구겨 웃더군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이 백만큼 예진 씨 자기가 내 맘에 쏙 든다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가방을 선물로 바쳐라. 그럼 네 남편 대리 승진 1년 반이나 빨리 시켜주겠다. 이거잖아요? 이거야말로 매관매직 부정부패가 아니고 뭐겠어요? 자기 친정에 좀 사나 보네. 그럼 편하지. 윤종구 사원 승진도 그만큼 빨라지겠네. 당연하다는 듯이 그게 뭐 대수냐는 듯이 하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저는 너털웃음을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집 구경을 마친 인사부장 와이프가 소파에 앉아서 그러더군요. 예진 씨, 앞으로 잘해봐. 우리 집 김장날 꼭 오고. 알겠지? 우리 집 김장날 저 가방 선물로 들고 와. 알았지? 새빨간 속마음이 다 들리더군요. 저는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사모님 뜻 알았으니 아주 좋은 선물 들고 찾아뵐게요. 어머, 뭐야, 진짜. 나 기대 되게 할 거야, 자기? 하며 깔깔깔 웃는데. 진짜 이건 뭐 서태후의 재림을 눈앞에서 보는 기분이었지 뭐예요? 저 가방 사모님께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하며 제가 슬쩍 웃자 갑자기 어머 미치겠다. 자기도 그렇게 느꼈구나 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 여자가 제 앞에서 웃어 제끼는 사이 저는 몰래 핸드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그런데 정말 인사부장님께만 잘 보이면 저희 남편 빨리 승진하는 거예요? 맑은 얼굴로 묻자 이미 경계태세가 다 풀린 인사부장 와이프가 편하게 대답하더군요. 무슨? 내 남편도 남편이지만 나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다 뒤에서 말하는 거야. 남편은 내 말에 쪽도 못 쓰거든? 아, 그럼 지금까지 직원들 승진한 사모님 입김이 다 들어간 거네요? 뭐 그렇다고 봐야지. 사실 나한테 밑보여서 승진 번번이 미끄러지는 사원들 꽤 있어.
저번에 봤던 김 차장 부인. 그 여자가 센스가 너무 없어. 쓰잘데기 없는 10,000원짜리 두루마리 휴지 사오질 않나. 지난번엔 내가 하는 말에 싫은 티 내질 않나. 아무리 회사에서 능력 좋으면 뭐해? 아내가 그렇게 내조하는데 결국엔 만년 차장이지 뭐. 아, 그랬구나. 그럼. 그때 내 옆에 있던 통통한 여자 기억나? 기억이 안 날 리 없었죠. 입안에 혀처럼 굴던 오른팔. 네, 기억나요. 인상 좋으시던데. 그 여자 남편이 맨날 그렇게 회사에선 욕을 먹어도 승진이 빠른데도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자기처럼. 하며 앙큼하게 웃더군요. 아이, 저야 뭐 한 게 있나요. 앞으로 보여드려야죠. 했더니 어머, 말하는 것도 어쩜 이리 이뻐?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물었습니다. 제가 저 가방 선물해드리면 저희 남편 하반기 승진 약속해 주시는 거죠? 맞죠? 내가 빈말하는 사람으로 보여? 하반기 한번 두고 보면 알 거 아니야. 아직 새내기라 잘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 남편이 비록 부장이지만 거의 임원급 권력이야. 회사에선 대표 다음 권력이라고 할 만큼 힘이 세다고. 제 입으로 술술 불더군요. 요놈 잡았다 싶은 심정으로 저는 방긋 웃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수집은 더 필요했어요. 증인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김장날 꼭 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사이 만반의 준비를 했죠. 볼펜 모양으로 된 소형 녹음기까지 샀으니까요. 그리고 결전의 김장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까지 야무지게 챙겨 인사부장의 집으로 향했고요. 물론 그 여자를 위한 선물도 챙겼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많은 분들이 와 계셨어요. 버선발로 저를 맞은 인사부장 와이프는 제 손에 들린 커다란 가방을 보고는 흡족한 미소를 짓더군요. 김 차장님 부인도 도착하셨고 오른팔 그리고 그때 어머니 기일이라던 분까지 모두 자리에 오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녹음기를 켰죠. 무슨 가정집의 김장을 200폭이나 하는지 정말 등골이 뽀사지는 줄 알았어요. 다들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 인사부장 와이프는 무슨 악덕 사장처럼 굴었죠. 여기 양념이 맛이 없다. 젓갈 좀 더 넣어야지. 어머, 물 튀잖아. 조심 좀 해. 세상에, 여기 누가 이걸 쏟아놨어? 이건 내가 치워? 종부리들 사람들을 부리는 꼴이 얼마나 화가 나고 이가 갈리던지요. 그리고 그 구박 같은 잔소리는 대부분 김 차장님 부인의 몫이었어요. 꿋꿋이 맡은 일 열심히 하시면서 아무 말 없이 그 구박을 다 견뎌내고 계시더라고요. 비교적 쉬운 일을 배정받은 제가 다 죄송하고 미안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후 인사부장 사모가 낭낭하고 쌩쌩한 목소리로 어머, 고춧가루가 똑 떨어졌네? 누가 가서 사올래? 라고 하더군요. 저는 기회다 싶었죠. 부러질 것 같은 허리도 펼 겸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러고는 옆에 계신 김 차장님 부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가 갈게요. 넉넉히 사오려면 무거울 수도 있으니까 김 차장님 사모님과 함께 다녀와야겠다. 이미 제가 가져온 선물 상자에 기대를 잔뜩 품은 인사부장 아내는 그러라면서 선뜻 허락 비슷한 걸 하더군요. 저는 고무장갑을 벗고 그 길로 차장님 부인의 손을 잡고 그 노역장 같은 곳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슈퍼까지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물론 제 주머니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고요. 남의 집 김장 돕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네요. 제가 넌지시 말을 꺼내자 김 차장님 부인은 그냥 조용히 웃으시더군요. 원래 말을 아끼고 차분한 성격이신 듯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인사부장님 댁 일 도와주는 게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이에요? 전 사실 좀 이상하긴 해서요. 계급 사위인 군대에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들 하던데 부인들도 직급이 나뉜다고요. 근데 전 회사에서 이런 일은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요. 제가 조금 마음을 터놓고 보이자 김 차장님 부인은 살포시 웃으시며 나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다른가요? 내 남편 출세길이 달려있는 손에
얼굴 부비는 건 군대랑 같죠. 그 음성이 얼마나 씁쓸하고 그러던지. 그냥 몸으로 때워서 출세나 시킬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니 속이 상하네요. 몸으로 때울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미 들은 이야기는 있어 짐작하고 있었지만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차장님 부인은 회한이 가득한 한숨을 내쉬시며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돈도 있어야죠. 저번에 누구 부인은 인사과장님 사모님께 모피코트 선물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남편이 바로 진급했고요. 아, 그랬구나. 저번에 입고 왔던 모피코트가 거기서 나온 거구나 싶더군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돈이 없으면 저렇게 권력이라도 있어야지. 하며 시큰거리는 손목을 주무르시는데 어찌나 안쓰럽던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아예 안 나오셔도 되지 않아요? 어차피 고가에 선물 안겨주는 사람만 승진한다면서요. 안 나와서 눈밖에 나면 그때부턴 구박길인걸요. 그래도 유지라도 하려면 이렇게 나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건 그냥 묵고할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자기 권력, 아니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닌 남편의 권력으로 부를 취득하고 함부로 사람에게 휘두르다니.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 그건 폭력이라던 친정아버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실로 공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고춧가루 봉지를 손에 들고 결심했어요. 이건 무조건 막아야겠다고. 적어도 우리 아버지 회사 안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나선 안 된다고. 그렇게 김장이 끝났습니다. 온종일 김장한 저의 손에 들린 건 말갛게 고춧가루 물이 든 고무장갑 뿐이었어요. 김치 한 포기 주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많은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선물 증정식이 시작된 거죠. 온종일 놀기만 하던 사모는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끙끙대며 상석에 앉았습니다. 다들 오늘 고생 많았네. 아유, 사모님이 고생하셨죠. 그래서 우리 사모님 힘드시지 마시라고 제가 선물을 좀 샀어요. 하며 커다란 박수를 꺼낸 사람은 오른팔 여자였습니다. 어머, 뭘 이런 걸 다. 그냥 빈손으로 와도 된다니까. 빈말이 참 우습더군요. 신나서 박스를 열어본 인사부장 와이프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서렸습니다. 종아리 마사지기예요. 요즘 핫하다길래 샀어요. 제가 알기로 20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이었어요. 꽤 인기 있는 것이기도 했고요. 어머, 잘 쓸게. 세상에, 너무 좋네. 하더니 바로 옆으로 지운 인사부장이 그 다음 사람에게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별건 아니고요. 수많은 선물이 나왔어요.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40만 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들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까지 왔죠. 저는 당당하게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저번에 좋아하시길래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어머, 세상에. 이미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얼굴로 만연한 미소를 지으며 황급히 상자를 열어보던 인사부장 와이프의 얼굴이 검게 굳었습니다. 저번에 저희 집 앞 롤케이크 좋아하시는 것 같길래 맛별로 좀 골라봐왔어요. 뭐? 저는 말갛게 웃었고 인사부장 와이프의 얼굴은 불타는 고구마가 되었죠. 그럼 김장김치 맛있게 드세요. 여기 몇 분은 거기다 침이라도 안 뱉었을지 모르겠네. 아, 그리고 다음에 저는 이런 모임에 부르지 마세요. 남편 승진시키겠다고 딸랑거리는 짓 저랑은 안 맞아서요. 그럼 전 이만 바빠서 먼저 갈게요. 뭐라고? 야, 너 지금 나한테 이러고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뒤돌아서는 제 등으로 인사부장 와이프의 폐악 가득한 음성이 내리꽂혔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렸죠. 당신이나 감당 잘해. 남편 권력 이용해서 남의 돈과 노동력 착취하는 짓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내가 두 눈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볼 테니까. 속이 시원하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음날 바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손엔 녹음기를 들고 있었고요. 그동안 듣고 보고 남편이 수집한 자료까지 몽땅 보여드렸고
아버지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장 경계하고 지향하는 일이 자신의 회사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일이 사내에서 벌어지는데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엄청 자책하셨고요. 이놈을 당장!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인사부장을 단죄하시려는 듯 손을 부르르 떨며 자리에서 일어서시더군요. 전 그런 아버지를 말리려 말했습니다. 아빠,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돼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곧 창립 기념일이잖아요. 그때 직원들이랑 가족들 다 불러서 파티하잖아요. 그날 터뜨리시는 게 어때요? 일단 제가 아빠 딸이라는 것만으로도 뒤집어지게 놀랄 텐데. 그래, 그날 내가 담화가 있긴 하지. 그럼 그날 한번 혼 좀 내줄까? 전 직원 다 보는 앞에서 본보기도 되겠네. 그날 우리 사위도 소개하고. 그동안 남편은 회사에서 인사부장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협박과 갈굼을 당했죠. 하지만 남편도 이날만을 기다리며 이를 갈았기에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렇게 창립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겸손한 의상을 골라 입고 화장도 최대한 수수한 모습으로 하고 남편과 함께 창립 기념장을 찾았어요. 역시나 미리 와서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던 인사부장 와이프가 절 보더니 표독스럽게 눈을 치켜뜨더군요. 오호라, 낯짝 두껍게 여기로 오셨네? 네, 전 오면 안 되는 자리인가요? 당연히 되지. 내년엔 못 올 테니까 열심히 즐겨. 알겠지? 저는 그런 그녀의 비아냥에 픽하며 비소를 날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네요. 네 남편 출세길 네가 막은 거야. 잘 알겠니? 저는 그녀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자리로 가 앉았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다채롭게 준비된 기념장은 파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즐거운 분위기가 계속되었어요. 인사부장 와이프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전 그 파티를 즐겁게 즐겼고요. 그리고 드디어 회장님의 담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비범한 표정의 아버지가 단상 위에 서셨죠. 다들 존경 어린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더군요. 아버지는 긴 말 필요 없이 본론을 꺼내 놓으셨습니다. 다 필요 없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은 100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사안입니다. 우리 아버지인 선임 회장님이 늘 강조하셨고 지금 회장 자리에 앉아있는 저도 일생의 일념으로 삼고 있는 건데요. 바로 권력 남용의 경계입니다. 아버지는 연회장을 휘둘러 보시며 말을 이으셨어요. 다른 곳에서 그런 권력 남용과 과시가 팽배한 것은 저도 어찌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만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은 그저 과장의 자리에서 묵묵히, 부장은 부장의 자리에서 묵묵히, 저는 내가 앉은 회장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준 직함이지 권력을 남용하라고 준 직함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점점 고조되는 감정을 숨길 생각 없이 목에 힘을 주셨죠. 저는 얼마 전 이 회사에 내 사위를 입사시켰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내가 다니던 회사와 다르니 한번 경험해봐라. 여긴 이 내가 키운 이 회사는 절대로 권력 남용, 매간매직 따위는 없다. 아주 자신의 차 있었죠. 그럼 제 사위와 제 딸이 겪은 이 회사의 훌륭함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단상 위로 올라갔죠. 제가 마이크 앞에 서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엔 정말 얼굴이 파랗게 질려 사색이 되어 아연 실색하는 인사부장과 인사부장 와이프의 얼굴이 보였죠. 저는 당당하게 그 여자와 눈을 맞추며 눈으로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학구 회장님의 외동딸 장혜진입니다. 제 남편은 이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3달간 근무했고요. 가장 아래에서부터 배워야 한다는 저희 친정아버지의 말씀을 따랐고 아래의 힘듦을 알아야 위에서 잘 끌어줄 수 있는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선 제 남편이 아래에 있자 저도 아래에 있게 되더군요. 그리고 그 위에 계신 분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욕망을 채우고 좀처럼 부려먹으며 군림하길 원하고 계시더군요. 다른 것도 아닌 이 회사에서요. 저는
거침없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녹음해둔 인사부장 와이프와 저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마이크를 타고 스피커로 장내에 울려 퍼졌죠. 어떠세요? 제 가방을 무척 탐내시며 노골적으로 선물하길 요구하신 분은 저기 앉아 계신 인사부장의 와이프십니다. 그러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건 모함이에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그깟 녹음 파일 하나가 증거가 돼? 그냥 예뻐서 예쁘다고 한 것뿐인데 그게 무슨 증거야? 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김 차장님 와이프분께 미리 양해하고 허락받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바로 김 차장님 와이프분이 제게 대화로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죠. 그러자 장내는 정말 크게 소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증언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맞아요. 저도 김장댁 갔었어요. 안 가면 바로 승진 잘립니다. 정말로 더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저희 회사에 저런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회장의 권한으로 이 시간부로 인사과장을 파면합니다. 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회사에선 절대 다신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저와 제 남편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은 두 사람이 있었죠. 바로 인사부장과 인사부장 와이프였습니다. 자기야, 나 한 번만 살려줘. 어? 제발. 저는 비스듬히 그들을 내려보며 말했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자기 아빠 이 회사 회장님이잖아. 제발. 우리 애 내년에 대학도 들어가야 하고 남편 잘리면 진짜 우리 큰일 나. 저는 제 발목을 잡은 그 여자의 손을 툭 치면서 말했어요. 저기요 사모님, 뭔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셨나 본데 이 회사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거 회장님인 저희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 사원들이지. 그러자 스르륵 제 다리를 잡고 있던 손이 풀리더군요. 그렇게 인사부장과 인사부장 와이프는 따가운 눈총과 원망의 눈초리를 한 몸에 받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도 종적을 감췄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건이 소문이 나서 다른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결국엔 어디선가 아르바이트로 전전하고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통쾌하고도 씁쓸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죠.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군림하며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이젠 가장 밑바닥에서 남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살고 있으니 말이죠. 전 사실 지금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그 두 사람도 그 자리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사회의 구조와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선 여전히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 회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희 남편은 좋은 실적을 내며 회사 내에서 입지를 굳혔고요. 저희 회사는 아예 직책을 없애버리는 파격적인 행보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리와 권력을 이용하는 문화는 자연스럽게 사라졌고요.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이 회사를 물려받게 되더라도 이 구조와 분위기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고요. 아버지는 아직도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캐캐묵은 직책을 이어오셨던 자신을 가끔 직책하시면서 더 좋은 회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십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 회사 내 출입도 자제하고 아예 두문불출하며 살고 있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요. 저희 아이가 살게 될 미래는 저희 아버지가 그리고 저희 부부가 꿈꾸는 그런 세상이길 바라보면서 저는 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제 두서없는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요거 요즘 다 하길래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